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9분 되어갑니다. 행간 하겠습니다. 이분 독자들이 아주 많으시죠.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이던가요? 선임기자이던가요? 지금 곽병찬 대기자가 지금 시리즈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편편이 다 명문이고 중요한 말들을 짚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집권 3년차와 양파 총리, 이게 뭡니까? 라는 제목의 곽병찬 대기자의 편지 앞부분 먼저 좀 들으시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고약합니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일주일 지나면 집권 3년차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남은 당신의 임기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완구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인준투표가 이뤄지기까지 벌어진 난장판을 돌아보십시오. 먼저 정치권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나마 생산적 경쟁의 원칙과 화합의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권 전체가 파국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준투표를 밀어붙였습니다. 거부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야당은 고심참담한 처지였습니다. 이래서야 야당이 국정에 생산적으로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이 나라를 망국으로 빠뜨려온 지역감정이란 괴물을 불러냈습니다. 그것도 비교적 중립적이었던 충청 사람들에게 불을 질렀습니다. 눈도 귀도 먼 충청권은 호남을 원망했고, 정부 여당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호남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내년이 총선이니 손 안 대고 코 풀려고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충청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중앙당에 조속한 인준을 재촉했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 매우 장문입니다.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라고 할 수 있죠. 긴 지면을 할애할 만큼의 가치와 비중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안팎에서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길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 해 이 곽병찬 대기자로 치면은 아주 많은 후배지만, 저도 언젠가는 이런 걸 한번, 이런 글을 잘 써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깜냥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 긴 편지 중에 제가 이 부분을 낭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고른 이유는, 여기에 핵심이, 편지 중에서도 핵심이 다 담겨 있다. 우선 첫째, 난장판을 돌아보라, 이 얘기는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하는 거고, 대통령은 또 잘 안 읽을 거니까 반성 안 한다고 치고요. 이번 이완구 파동에서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새겨야 할 것은, 눈 씻고 봐도 본받을 것 하나 없는 사람, 피둥피둥한 탐욕의 상징이자 오로지 승진에만 눈이 멀어서 정의고 무엇이고는 어디 보따리 싸서 저 다락에다 처박아 놓은 사람처럼 오로지 일로 매진 투기를 했건 병역 안 군대 안 보내려고 본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돈 된다 그러면 보따리 싸지르고 가서 돈 땅 사고 또 거기서 안 사람들하고 사돈도 맺고 다 개인적 흠은 그냥 놔두자고요. 입 아프고 더러워지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총리로 맞이해야 하는 것의 비극성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까놓고 말씀드려서 국무총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고건 총리처럼 해낼 요량이면 중요한 거 맞지요. 그런데 말만 책임 총리지 되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총리들 보십시오. 우선 첫째, 이완구 씨가 책임 총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좋고 뚝심이 좋고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그래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첫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소신 총리 하겠다고 기세 좋게 말했죠.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언론에서 의혹 제기 시작하니까 뭐 해명 자판기 그러면서 척척 웃어가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러면서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척척하다가 뭐 하나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땅, 그 다음에 뭐 차남 병역, 그 다음에 본인 병역 터졌고 평발, 결정적인 것은 언론에 대한 이 사람의 아나무인격인 신군부조차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그 방자하기 짝이 없는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기도 지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아들뻘 되는 기자들 앞에서 떠버렸던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지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새누리당에서요. 아주 청와대에서 눈 부릅뜨고 사인 보내지 않았으면 반란표 몇십 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완구 미워 죽겠지만 총리 떨어뜨리면 청와대만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까지 함께 떨어지니까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보수는 마지막 순간에 뭉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공멸할 수는 없잖아. 저게 밉긴 하지만 영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야 그냥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야당도 환영했던 사람이 불과 열흘 좀 지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문창극 안대희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저질이고 더 나쁘다. 자격 없다. 전 국민이 기세 등등했고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제1야당 대표가 여론조사로 정하자고까지 할 정도였겠어요? 그거에 대한 논란은 제가 엊그제 짚었으니까 별도로 칩시다. 아무튼 그 진정성의 일부는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입 잘못 놀리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때문에 그 큰 위기가 초래됐는데 대통령한테 국민한테 미안해 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 며칠 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막 휴게소에서 뭐 전화하는 거 사진 찍힌 거 여러분들 보셨죠? 대통령한테 굉장히 미안이야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생각고 총리 지명해줬는데 올 1월 1일 날에는 청와대에 가서 각하 3번이나 연호하고 막 잘 보이려고 안 했습니까? 그 드디어 국무총리 낙점을 받았으면 가문의 영광이요. 내 20대부터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입이 찢어지고 온갖 난리가 났을 텐데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청와대에서 이거 자진하차 시키자니 이제는 더 물러설 절벽이 없고 그냥 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겠죠. 이런 사람이 무슨 책임 총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소신 총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앞에 가서 직언을 한단 말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겁니다. 왜? 깨놓고 말해서 인준투표 원래 12일이었다가 16일로 늦춰지고 하는 그 사이 한 너댓새 동안 얼마나 전국이 힘들었고 청와대도 애가 탔고 저속한 영어로 무슨 줄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청와대로서야 미워 죽겠죠. 여야가 다 이완구 정도면 좋다고 최고의 총리감이라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게 불과 21일 전인데 그만 이것저것 양파 까다 보니 오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야 이거 해야 돼? 이 지경까지 몰렸으니 얼마나 미워요. 그럼 지금 청와대 아마 이완구 씨는 들어가기 저 효자동 내거리서부터 아마 무릎으로 기어가도 시원찮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앞에 가서 무슨 소신을 말하고 직언을 말하고 재청권을 행사하고 택도 없는 말씀이지요. 시키는 대로 하고 눈치나 살피면 다행이지요. 이 편지에 보십시다. 야당이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야당이 국정에 생산적으로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1, 2년 차 때, 1년 차 때는 뭐 선거가 옳았니 그렇니 국정원이 개입했니 국기가 문란했니 이 대선은 옳지 않으니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느니 막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NLL. 2년차 세월호 터져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람 하나 못 구해내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기다 아니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유족들이 땡볕에서
30몇 도 5월 8일 날 청와대 앞에서 일사병에 쓰러져 가는데도 청와대에서 누가나 나와서 본 적이 있습니까? 유민이 아빠가 단식 46일째 초등학교 6학년보다도 저 빼짝 말라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 와봤습니까? 교황 말고 누가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까? 도대체 이놈의 정부 2년간 한 일이 뭡니까? 이상한 사람 골라서 퇴짜 맞긴 하고 국민들 열이나 받게 하고 304명이 죽어갔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책임지는 놈도 없고 말만 하면 억장만 나오니까 한수만 나오니까 이만하십시다. 자, 3년째 돼서 일하겠다고 합니다. 제발 일 좀 하세요. 제발. 세금 갖다 어디다 씁니까? 그런데 일을 하려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어쩐다고 야당도 협조를 하려면 무슨 최소한의 웰컴 파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완구 총리 이런 식으로 난장판 쳐놓고 협조를 기대할 만큼 염치가 좋습니까? 또 하나 지역감정 강희철인가 뭔가 하는 사람 청문회 나와서 그 오만 방자한 거 봤습니까? 우리 충청도 사람을 왜 이렇게 무대에다 세워놓고 온갖 창피를 준대유. 호남 출신 의원 여러분 나빠유. 그러면서 은근히 대들기나 하고 면박당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삐죽이 내밀면서 취소할게요. 그러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이따위 쓰레기 같은 사람을 후원회장인지 친군지로 두고 있는 이완구 씨라는 사람은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수준 이하의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다가 놓고 충청도와 호남 사이에 무슨 지역감정이나 이간질하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부추기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란 작자들은 뭐 하는 놈들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이란 말입니까? 욕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 전날이지만. 호남하고 충청 분리해놓으면 여당 좋겠지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그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꽃놀이 패겠습니까? 그거 다 이완구하고 강희철인가 뭔가 하는 시정 잡배가 와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따위 수준 없는 근본 없는 것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곽병찬 대기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런 말 했답니다. 눈물 많은 놈 믿지 말라. 그 눈물 많은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육사 동기인 노태우 씨입니다. 전두환 씨 앞에서 아유 저를 후계자로 지명해주니 이렇게 감사할 데가 없습니다 하고 펑펑 울었답니다. 육사 같은 대장끼리 육사 동기끼리. 그놈의 친구는 창피함도 없나 봐요. 자존심도 없고. 그러더니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전두환 씨 백담사에 보냈죠. 그래서 백담사 가고 난 전두환 씨가 한 말입니다. 눈물 많은 놈 믿지 말라고. 이완구 씨도 잘 웁디다. 안산 무슨 정부 합동 분양사무소인가 분양소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그거 다 가짜 눈물이고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중대사로 김장수 씨 보낸 것도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꽃꽃장수? 그건 한때의 우리가 속았던 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터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 컨트롤타워 아니라고 발뺌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파동 때 누구보다도 그 내용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입 닫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말하면 지금의 여권 청와대에 불리할 게 뻔하니까. 이게 무슨 꽃꽃장수입니까? 무엇보다도 군인 출신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을 한반도 주변 외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으로 보냅니까? 이것도 잘못된 용인술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죠. 이완구 씨는 절대 책임총리, 소신총리, 직원총리 못합니다. 빌빌대다가 겨우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간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그리고 이 나라는 국민 겁니다. 임차인은 집 비울 때 원상 회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쯤은 물론 알고 계시겠죠? 아, 새해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신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임차해서 나라 운영을 맡은 겁니다. 나갈 때는 최소한 있었던 그대로 그거보다 더 좋게 해놓고 가는 게 맞지만 최소한은
있는 대로 해놓고 가야 합니다. 제발 일이란 것 좀 해보십시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